11월 28일 멤버십 라이브 파트 2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트 시즌 인덱스가 어느덧 65까지 솟아올랐습니다. 진짜 한번 오르면 팡 하고 튀어오르죠. 참 재밌는 게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고작 해봤자 진짜 한 5%포인트 정도밖에 안 빠졌는데 알트 시즌 인덱스가 이렇게 팍 하고 튀어오르는 거는 진짜 이거는 지금 알트들이 비트코인의 이번 한 10%도 안 되는 하락세를 보이면서 알트들도 많이 안 빠졌잖아요. 그 알트들이 지금 힘이 있어요. 그래서 정서적으로 이 시장의 지금 기운이라는 게 조금 뒷받쳐 주고 있다. 뭐 이렇게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이 공식적으로 알트 시즌의 문이 열리는 것도 이제 얼마 안 남았나 보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특히 알트 시즌 인덱스를 거꾸로 뒤집어 놓을 수 있는 데이터,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지금 수준에서 한 10%포인트 정도만 쭉쭉 빠져주면 정말 너무 예쁜 상황이 펼쳐지게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머스타씨, 이게 지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한 나머지 알트 전체 시총입니다. 2개월 차트예요. 우리는 앞으로 몇 달 동안 세대를 넘나드는 부를 창출할 수 있는 순간에 있다. 다음 목표는 아름답게 보이고 RSI가 과거와 마찬가지로 70을 넘어서면서 긍정적인 전망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때도 빵하고 올라서니까 빵하고 난리가 났었는데 지금도 빵하고 올려서려고 하고 더 올려서면 얘도 빵하고 난리가 날 거야. 뭐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죠. 과거 패턴의 반복성, 긍정적인 흐름, 이런 것 등에 대한 기대감을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기영 아저씨는 또 알트 시즌이 지연되는 이유가 뭘까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꽤 긴 글을 발음이 안 되네요. 긴 글을 올렸는데 좀 요약을 해봤어요. 지난 사이클과 비교했을 때 유입되는 자본의 성격이 바뀌었다. 지금 비트코인 랠리는 주로 기관 투자자와 현물 ETF 수요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다. 주요 알트코인들은 ETF나 투자 상품을 통해서 일부 자금을 받을 수 있지만 소규모 알트들은 여전히 암호화폐 거래소 사용자들에게 의존하고 있다. 비트코인의 미래 성장은 주로 ETF, 기관 투자자, 그리고 정부 수요에 의해서 주도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비해서 알트코인은 여전히 거래소 사용자와 소매 투자자 활동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알트코인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비트코인의 모멘텀에 의존하기보다는 독립적인 자본 유입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이게 사실 되게 적절한 분석인 게 지금 올타임 하이를 찍은 알트들이 몇 개 안 되잖아요. 거기다가 지금 ETF가 출시된 알트 해봤자 이더리움이고 ETP까지 확장을 하더라도 몇 개 안 되니까,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현물 ETF를 통해서 기관들이 끌어가고 있는 그런 힘들이 시장을 뒷받침해 주면서 어마어마한 가격 돌파를 보여주고 있는 반면 알트들 중에서도 사이즈가 작은 알트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과거와 마찬가지로 개인 투자자들, 거래소에서의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에 지금 의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적확한 분석이라고 생각이 되고, 사실 이런 걸 한번 빵하고 분위기 전환을 만들어 줄게 이제 알트 ETF들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등장하는 그런 지점들이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이런 것들은 이제 미국 SEC 리더십이 교체가 되면 상당히 적극적으로, 당장 뭐 솔라나와 XRP 같은 경우에는 현물 ETF 지금 다음 타자잖아요. 여기에다가 뭐 도치코인이나 그 밖에 뭐 아발란체, 체인링크, 이런 가능성 있는 종목들이 ETF 상품으로 출시가 된다라면 다른 알트코인들 사이즈가 조금 미들 스몰 캡들도 의미 있는 반등세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거기까지 조금 확장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분석이 아닌가 싶습니다. 무엇보다 알트 대장 이더리움이 시원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서 상당히 반갑습니다. 하루 사이에 지금 10% 정도 반등이 나와줬고 무려 3,600달러 위에 자리를 지금 잡아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더리움이 역시 한번 움직이면 역시 이더리움은 뭐다? 이더리움이다. 이런 걸 한번 더 느끼게 해주는 그런 흐름입니다. 크립토 파틀 같은 경우에는 이더리움 투더문 가능할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주간 차트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번 상승장에서 이더리움 8,000달러에서 10,000달러 목표로 매우 낙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모든 주요 하락은 매수 기회다. 물론 재정적인 조언은 아니다라고 말미에 또 중요한 멘트 덧붙이고 있죠. 이게 뇌동매매, 묻지마 무지성 매매를 하는 사람들이 강세장일수록 엄청 많죠. 상승장에서 8천에서 10,000달러까지 갈 거로 생각해. 뭐 정상적인 분석가가 이런 얘기를 하면 막 아무 때나 들어가서 매수하고 그때 또 막 물리고 아파하고 더 떨어질 것 같아서 손절매하고 정말 이 바보 같은 패턴이 반복되기가 되게 쉬운 상황이 이제 펼쳐질 겁니다. 펼쳐질 건데 항상 아무리 좋은 프로젝트라도 고점에서 매수하면 뭐해요? 우리의 목적은 그 프로젝트를 응원하는 게 아니라 그 프로젝트를 통해서 쌀 때 사서 비쌀 때 팔아가지고 수익을 하는 게 목표잖아요. 그래서 강세장일수록 조금 더 정말 멘탈 잡힌 그런 접근 전략이 중요하다. 이게 막 이 포모 심리가 진짜 되게 무섭잖아요. 지금보다 조금만 더 강력해지면은 모르긴 몰라도 이더리움 5,000달러 돌파하면 그때 진입하시는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러다가 또 이더리움 살짝 조정 와서 한 4,000달러 리테스트 하면 그때 또 다 던지고 그런 분들 진짜 많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최소한 그것과 거꾸로만 대응하자. 5,000달러 돌파하면 그때 일부 수익화하고 다시 뭐 한 4,000달러대 리테스트 하면 그때 추가 매수하고 이런 식의 관점으로 알트들을 접근해야 되는데 상당히 중요한 얘기. 항상 여기서 유명 분석가들일수록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재정적 조언 아니다. 이거는 결과적으로 투자자인 내가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 아니 어떻게 재정적인 조언을 공짜 컨텐츠를 통해서 재정적인 조언을 추구할 수 있지? 이거 되게 황당하잖아요. 사실 내 비싼 자산을 어떻게 이런 공짜로 무료로 배포되는 정보를 통해서 이것만 하나 달랑 보고 결정을 할 수 있나?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재정적 조언 아니다. TH트레이더 앨런, 이더리움 일간 차트예요. 돌파 상태로 지금 종가가 나왔는데 역회된 숄더 패턴, 목표는 5,800달러다. 와, 굉장히 큰 가격을 연말 연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란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크립토 타이탄 이더리움 주간 차트, 곧 4,800달러 돌파할까? 이더리움은 올타임 하이를 향해서 순조롭게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나아가는데 중간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조정 오잖아요. 나아가는데 빠지고 이번에 또 받다가 가더라도 조정이 올 거고 이때 막 패닉셀 하고 또 그런 걸 우리는 하지 말자. 하지 말자라는 얘기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미키블 크립토도 이더리움 일간 차트를 통해서 이더리움이 6,000달러까지 오를 수 있는 골든 크로스를 지금 앞두고 있다. 알트 시즌의 진짜 재미는 곧 이어지게 될 것이다. 이더리움이 진짜 한번 역사적인 고점을 만들어내면, 다시 말해서 4,800달러 뚫어내고 한 5, 6,000달러까지 한번 나아가게 되면 아마 알트들 난리가 날 겁니다. 이더리움이 먼저 쫙 하고 그렇게 강력한 흐름을 한번 확인해 준다라면 요때죠. 딱 올해 초처럼 이 상황이 되면 뭐랄까, 알트 시즌이 연말연시 상황과 아주 흡사하게 펼쳐지는 그런 그림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더리움에 대한 단기 강세 전망은 참 언제 들어도 반갑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애쉬크립토, 이더리움이 3,600달러를 돌파했는데 모두가 그래서 지금 4,000달러를 주시하고 있다. 대규모 알트 시즌이 로딩되고 있다. 똑같은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정말 되게 미국의 암호화폐 정책 스탠스는 아주 흥미롭게 세팅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암호화폐 정책 부서 수장, 이른바 크립토 차르로 지금 표현되고 있는 암호화폐 정책 부서 수장의 유력한 후보로서 CFTC 위원장 출신인 크리스 지안카를로, 크립토 데드라는 크립토 아빠, 크립토 데드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크리스 지안카를로가 유력 후보로 지금 거론되고 있는데, 이 양반이 지금 재밌는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암호화폐는 차기 행정부의 상당한 우선순위가 될 것이다. 트럼프는 지난 7월에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 미국을 세계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기 위한 이니셔티브를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미 CFTC와 SEC 위원장 직책은
거부했다. 나 뭐 SEC나 CFTC 그런 실무 담당 책임자 안 할 거야. 나는 정책 큰 틀 기획자가 될 거야. 기획 총책이 되겠다라는 어떤 얘기를 이 한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뽑아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양반이 크립토 차르가 되면 백악관에서 아주 땡큐죠. 그래서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한 기대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CFTC의 권한도 트럼프 행정부에선 더 커질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암호화폐 산업의 특정 측면에 대한 SEC의 관할권을 축소하고 상품으로 분류되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또 기타 여러 디지털 자산들, 현물 시장을 감독할 수 있도록 CFTC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고 우 블록체인에선 또 이야기를 했었죠. 아주 흥미로운 그림입니다. 이 와중에 지안카를로스 아저씨가 폭스 비즈니스에 출연을 해서 SEC가 리플에 대한 소송을 취하할 수도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SEC는 이미 패소한 바 있는 모든 소송을 취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XRP 시세가 받쳐지는 게 이런 멘트들 때문이죠. 소송이 복잡해지지 않겠구나. 상당히 생각보다 빠르게 심플하게 정리가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기대감이 지금 깔리다 보니까 시세도 뒷받침이 돼주고 있고 크립토 차르의 가장 유력한 후보가 또 이런 멘트를 폭스 비즈니스에 나가서 얘기를 해주니까 더 반갑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XRP가 지금 1.5달러 돌파 테스트를 순조롭게 진행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흐름 자체만 놓고 보면 이러다가 지금 이게 일주일 동안의 흐름이거든요. 일주일 동안 30% 반등이 나왔는데 이러다가 스리슬쩍 2, 3달러 연말 연시에 만들어낼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만약에 3달러가 되면 원화 기준으로 4,000원이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면 어떻게 보면 이 소송 리스크 해소에 대한 기대감이 깔리면서 연말 연시 재밌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다크 디펜더 리플은 4시간 차트에서 2개의 캔들을 1.44달러 위에서 마감을 했다. 이건 1.63달러로 간다라는 것을 확인한다라는 의미이고 이후에 1.88달러로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다. 이것은 재무적인 조언이 아니다. 파이낸셜 어드바이스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분석가들이 이런 멘트를 다는 건 똑같죠. 해외에 이렇게 보면은 무지성 매수하는 애들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말자라고 이 사람도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니 왜 파이낸셜 어드바이스를 공짜 컨텐츠를 통해서 받으려고 해? 이거 말도 안 되죠. 파이낸셜 어드바이스는 돈 내고 하는 겁니다. 전문가를 통해서 이렇게 방구석 분석가들의 멘트만 넣고 내 재산을 넣는다? 안 되죠. 공부해야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강조하는 분석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는 정말 알트 시즌이 한 발 한 발 다가오고 있구나, 이런 약간의 인간 지표로도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재미있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XRP 맥시 가운데 한 명인 베리시 아저씨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6개월 전에 XRP가 0.4에서 0.6달러 여기서 거래될 때 불평을 했지만 지금은 1.2달러 위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 연말까지 3에서 4달러, 내년 초에 6에서 10달러, 이후에 15에서 20달러까지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2028년에서 2029년 XRP는 기본적으로 100에서 300달러, 여기에 유틸리티 실행과 대량 채택까지 이루어지면 1000에서 3000달러가 될 것이다. 모든 것이 시간과 관점의 문제다. 이 아저씨 사실 되게 어마어마한 숫자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래도 한참 뒤, 몇 년 뒤 상황을 상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무지성, 이번 사이클에 100달러 간다 이런 거 말하는 무지성 강세롱보다는 상당히 그래도 흥미롭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와, 정말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XRP가 100달러가 되면 비트코인은 얼마가 돼 있을까? 지금 2030년 정도에 비트코인 100만 달러 전망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100만 달러고 XRP가 100달러. 와,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뭐 여러 가지 조금 괜히 또 가슴이를 벌렁벌렁하게 만드는 그런 내용들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건 패치 일간 차트예요. 지금 AI 테마가 제대로 안 움직여주고 있는데 뭔가 꿈틀꿈틀 하잖아요. 근데 AI 테마들 중에서
약간 이 어벤져스 합체 이슈 이후에 이렇다 할 반등세가 나오지 않은, 물론 이렇게 나와주긴 했지만 사실 요거 기대하는 건 아니니까 좀 더 큰 반등세가 한 번 더 나와주면 좋겠다 싶은 종목 중에 하나인데, 지금 그림이 예쁘다라고 캡틴 파이빅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항선 돌파 이후에 리테스트까지 잘 받아주는 것 같은데 라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이 패치의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담겨 있는 그런 분석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더 빠질 수도 있죠. 시장 전체 흐름에 따라서 막연하게 여기서 간다. 항상 이 차트 볼 때는 이 두 가지 시나리오를, 분석가들 한 가지만 강조를 하지만 이때도 그랬어요. 이때도 패치 가겠다. 근데 안 갔잖아요. 계속 어리버리 쳤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항상 우리는 이런 차트를 보면서 두 가지 상황을 같이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분석 관리는 도치코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철훈님이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도치코인, 4시간 차트인데 매우 중요한 저항 지점에 자리를 하고 있다. 0.4달러 돌파하면 0.43달러 가능성,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다시 0.36달러에서 0.34달러까지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뭐 사실 0.3달러까지 하락을 하더라도 이미 어마어마한 폭등이 나와서 사실 더 빠져도 이상하지 않다. 그런데 전반적으로는 나름 그래도 의미 있는 흐름이 지금 기대감이 포착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지금 정서들이 들어오고 있고 자본들이 또 들어오고 있고 여러 가지 또 공부해야 돼야 될 것들도 많이 쌓이고 있는데, 항상 강세장일수록 뇌동매매 하지 말고 공부하고 투자하자. 투자하기 전에 막연하게 어떤 분석가들 멘트나 기관들 리포트만 보고 막연하게 투자하지 말고 확실하게 내가 확신이 설 때까지 공부하고 투자를 해야지 이 급격한 변동성에 내 마음을 관리를 하면서 투자자로서의 스탠스를 견지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도 한 번씩 더 생각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